안녕하세요. 사연창고입니다. 오늘은 시험 전날마다 밥 한 그릇을 내주던 순대국집 할머니와 12년 뒤 다시 찾아온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받은 작은 친절 하나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는 그냥 밥 한 끼였을지 모릅니다. 그때는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 끼가 하루를 버티게 하고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다시 붙잡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작은 순대국집을 운영하던 70살 할머니 정금순 씨입니다. 금순 할머니는 시장 골목 끝에서 오래된 순대국집을 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매 순대국. 간판도 오래돼서 글자가 조금 발에 있었고 문을 열면 오래 끓인 사골 냄새와 김이 먼저 손님을 맞았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6개, 낡은 선풍기 하나, 벽에 붙은 오래된 메뉴판, 그리고 계산대 옆에는 늘 작은 사탕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님이 계산을 하고 나갈 때마다 말했습니다. 하나 집어가. 입 심심할 때 먹어. 그 말투는 투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금순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장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가게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교복 입은 학생이 들어오면 밥을 조금 더 담아줬고 시험 기간이라며 늦게까지 앉아있는 아이들에게는 말없이 국물을 한 번 더 떠줬습니다. 공부하려면 배가 든든해야지. 그게 할머니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눈으로 바뀌던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그 안으로 한 남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중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작고 교복은 조금 낡아 있었습니다. 가방은 오래돼서 한쪽 끈이 해져 있었고 운동화 앞코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문 앞에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학생, 들어와. 추운데 왜 거기 서 있어? 아이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줄까? 아이는 메뉴판을 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댓국 하나요. 할머니는 별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이는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계속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바지 주머니를 뒤지고 다시 가방 안쪽을 뒤졌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이를 모른 척했습니다. 잠시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댓국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배가 고팠던 사람처럼 먹었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 밥 한 숟가락.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먹더니 나중에는 눈치를 보면서도 빠르게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방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보면 압니다. 그냥 배가 고픈 게 아닙니다. 오래 굶은 사람은 숟가락 드는 손부터 다릅니다. 그릇을 비운 아이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더 줄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돈이 없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시간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2개에만 사람이 있었고 모두 잠깐 아이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원래 돈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꼭 가져올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돈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묻지 않았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야? 박지훈이요. 지훈아. 할머니는 빈 그릇을 들고 말했습니다. 밥값은 됐다. 아이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꼭 갚을게요. 됐다고.
대신 다음에 시험 잘 보고 와.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김밥 2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먹어. 빈속으로 학교 가지 말고. 그 순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에서 마음이 오래 멈춥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순댓국 한 그릇입니다. 하지만 정말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는 그 한 그릇이 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지훈이는 가끔 할머니 가게에 왔습니다. 늘 같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저녁 늦게, 어떤 날은 학교가 끝난 뒤, 또 어떤 날은 시험 전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이가 올 때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댓국을 내줬습니다. 밥은 항상 조금 더 많았습니다. 깍두기도 아이 앞에 따로 더 놓아주었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에는 밥값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커서 잘 살면 그게 갚는 거야. 그래도 공부나 해. 시험 언제라며. 그 말에 지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지훈이의 사정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날 지훈이는 가게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할머니가 뜨거운 물을 내주며 물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냐? 지훈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계속 흔들렸습니다. 친척 집에 있는데 눈치가 보여서요. 밥 먹는 것도 그렇고 학원은 못 다니고 그냥 학교 자습실에서 공부해요.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상처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 그 대신 순댓국 한 그릇을 더 뜨겁게 끓였습니다. 그리고 아이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여기서는 눈치 보지 말고 먹어. 지훈이는 그 말에 결국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숟가락을 쥔 채로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국그릇 안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지훈이를 조금 더 챙겼습니다. 시험 전날이면 일부러 늦게까지 가게에 불을 켜두었습니다. 지훈이가 올까 봐서였습니다. 오늘도 시험이냐? 네. 내일 영어요. 그럼 고기 좀 더 넣어야지. 할머니, 저 돈 없는데. 누가 돈 달래? 먹어. 지훈이는 할머니 가게 한쪽 테이블에서 문제집을 펼쳐놓고 공부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님이 뜸해지면 조용히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가끔은 사탕 바구니에서 사탕을 몇 개 꺼내 지훈이 책상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졸릴 때 먹어. 그게 할머니의 응원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해 겨울, 지훈이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전날에도 할머니 가게에 왔습니다. 할머니는 순댓국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떨지 마. 너는 잘할 거야. 지훈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나중에 꼭 갚을게요.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갚긴 뭘 갚아? 어른 되면 배고픈 애 하나 그냥 지나치지 마. 그럼 돼. 이 말이 지훈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어른이 되면 배고픈 애 하나 그냥 지나치지 마라.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에게는 살아가는 기준이 됐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지훈이는 고등학교에 갔고 그 뒤로 가게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친척 집에서 쫓겨난 건 아닌지, 학교는 계속 다니는지. 하지만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는 건 이름뿐이었습니다. 박지훈. 그 이름 하나뿐이었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매일 얼굴 보던 사람도 어느 날부터 안 보이면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할머니는 가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 밥은 먹고 다니나. 그렇게 12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할머니도 많이 늙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손가락 마디는 굵어졌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렸습니다. 그래도 가게 문은 매일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시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점점 줄었고 재료값은 올랐고 가게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 장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좋지 않은 말을 들었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초기라고 했지만 치료를 시작하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복도에 앉아 한참 손에 든 진단서를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치료를 미루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머릿속에는 치료비보다 가게 월세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가게 문 닫으면 나는 뭐하고 사나? 할머니는 누구에게 손 벌릴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말이었습니다. 할머니, 급한 불부터 끄세요. 이자는 얼마 안 됩니다. 가게만 유지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은 쉽게 빌려서는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갚아도 원금은 줄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치료도 미뤘습니다. 약도 제때 먹지 못했습니다. 가게에는 점점 낯선 남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목소리가 더 무서운 법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장사 계속하시려면 약속 지키셔야죠.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그들은 계산대 앞에 손가락으로 영수증을 두드렸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돈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처음으로 가게에 불을 끄고 주저앉았습니다. 오래된 테이블 위에는 병원 진단서가 있었고 그 옆에는 밀린 이자 내역이 있었습니다. 순댓국 냄새가 가득한 가게 안에서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하나. 사연 창고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사람이 정말 무너지는 순간은 아픈 순간만이 아닙니다. 아픈데도 치료받을 돈이 없고 힘든데도 쉬면 안 된다고 느낄 때 그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비가 내리던 오후 가게 앞에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멈췄습니다. 고급스럽지만 요란하지 않은 차였습니다. 시장에서 보기에는 조금 낯선 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남자는 우산을 접고 가게 간판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할매 순대국. 남자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남자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메뉴판, 계산대 옆 사탕 바구니, 구석자리 테이블,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남자는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예전에 지훈이가 문제집을 펼쳐놓고 앉던 자리였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뭐 드릴까요? 남자는 잠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순댓국 하나 주세요. 밥은 조금 많이요. 할머니는 그 말에 이상하게 손이 멈췄습니다. 밥은 조금 많이요. 어디선가 들은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밥을 끓이는 동안 남자는 테이블 위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무언가를 만지는 사람처럼요. 순댓국이 나왔습니다. 남자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입맛에 안 맞으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대로네요. 예. 그때랑 맛이 똑같습니다. 할머니는 남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제야 어딘가 낯익은 눈매가 보였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박지훈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들고 있던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훈이?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2년 전에 여기서 밥값 못 냈던 아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컸다고요. 낡은 교복을 입고 주머니를 뒤지며 울먹이던 아이가 이제는 정장을 입은 어른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살아있었구나. 지훈은 웃었습니다. 네, 살아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요. 그 말에 할머니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디서 뭐하고 살았니? 밥은 먹고 다녔고? 지훈은 웃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밥부터 물으시네요. 그럼 밥이 제일 중요하지. 그 말에 지훈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지훈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사 박지훈. 할머니는 명함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가 변호사가 됐어? 네. 아직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밥값은 벌고 삽니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며칠 전 찾아왔던 남자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훈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까지라고 말씀드렸죠. 할머니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계시니까 나중에. 그때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남자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가족이세요? 지훈은 잠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비슷합니다. 남자는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빌린 돈이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셔야죠. 지훈은 봉투를 받아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자율이 이상하네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서로 합의한 겁니다. 지훈은 명함을 꺼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저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가게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놀라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너 이러지 마. 내일이야. 지훈은 할머니 쪽으로 돌아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때도 제 일 아니라고 하셨으면 저는 굶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다시 남자들을 바라봤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정식으로 보내세요. 불법 이자 여부도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가게로 직접 찾아오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잠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별말 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할머니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아. 지훈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낮추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늙으면 다 그래. 하지만 지훈은 테이블 위에 놓인 병원 진단서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그것을 치우려 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숨기지 마세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훈은 진단서를 읽었습니다. 위암, 그리고 치료 계획서. 그 옆에는 밀린 병원비 안내문도 있었습니다. 지훈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지훈은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예약을 다시 잡고 치료비 문제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렸습니다. 나 때문에 내 돈 쓰지 마라. 지훈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 돈 갚으러 온 거 아닙니다. 그럼 왜 왔어?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부모님 사고로 돌아가시고 시험 볼 동안 밥 줘서 고마웠습니다.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훈은 이어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하루가 무서웠어요. 집에 가도 제자리가 없는 것 같았고 학교에 가도 제가 버티는 게 맞는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나는 그냥 밥 한 그릇 준 것뿐이야. 아니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한 그릇 때문에 제가 다음날 학교에 갔습니다. 시험을 받고 고등학교에 갔고 대학에 갔고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된 줄도 모르고 제가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다. 살아서 와줬으면 됐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물론 지우는 할머니의 빚을 정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할머니가 12년 전에 건넸던 한 끼가 한 아이의 삶에 뿌리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우는 이후로도 자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가게 빚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정리했고 부당한 이자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할머니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대신 지우는 가게 문 앞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사장님 건강 문제로 잠시 쉽니다. 곧 다시 따뜻한 국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안내문을 본 시장 사람들은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쌀을 놓고 갔고 어떤 사람은 김치를 놓고 갔습니다. 누군가는 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할머니가 남몰래 밥을 챙겨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장사만 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람을 남기고 있었다는 것을요. 몇 달 뒤 할머니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웃는 얼굴은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첫 손님은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예전 그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댓국 하나 주세요. 밥은 조금 많이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밥 많이 먹으면 졸려. 그래도 주세요. 그 맛이 그리웠습니다. 할머니는 국밥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돈 받을 거다. 지훈도 웃었습니다. 그럼요. 오늘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지훈은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또 뭐야? 이제 그만해. 지훈은 말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닙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훈이 직접 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고픈 아이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말라. 할머니가 오래전 지훈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글을 보고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로 웃었습니다. 사연창고는 이 이야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작은 친절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헛된 일은 아닙니다. 어떤 친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조용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붙잡는다면 그 마음은 이미 충분히 돌아온 것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연창고와 함께 해주세요. 사연창고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